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영어 제목도 지어주셨어요. Endless War. 앞에 더자가 들어가야지. 덧자.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The Endless Love에 착안하셔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영어 책 제목 이름을 The Endless War. 또 여기서 또 끝없는 책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두 분을 꼭 초청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시호. 근데 이제 장시호 씨는 네, 감옥이기 때문에 수감된 제가 초대하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나 좀 용기 있게 최순실과 각 세워주면서 한 거에 대한 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제가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혼밥 논란으로 불편한 관계였고 아주 지금 아주 각이 세게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거 아시죠? 자, 저희 페널티 있다는 거. 그런데 네, 마이크가 내려가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당에서 저에 대한 저격 논평을 했어요. 그래요? 제목이 아주 웃겨요. 해방 이후 이런 정당의 논평 제목은 처음 보는데요. 논평 제목이 안민석 의원, 안철수 전 대표 흠잡을 게 밥 사는 것밖에 없는가. 그럼 맞는 말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밥 안 샀다고 하는 거는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놀린 건데요. 저는 밥 안 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밥 먹지 말고 소통하라는 그 제가 메시지를 바쁘셨겠죠 그때. 다른 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허위 사실이고요. 이번 비틀어줘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런다고. 밥 안 샀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된 거지. 혼자 밥 먹는다고. 아니 이게 저렇게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저의 진위를 왜곡을 한 건데요. 이 방송 청취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실되게 해명하세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대변인 시켜가지고 이런 성명하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성명서가 아니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크게 아니요 그냥 나하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날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밥 같이 안 먹었다고 화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잖아요. 혼자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의원 전부 다한테도 의원에게 교문의 아무도 안 생활을 먹고. 같이 하면서 동료 의원인데 더군다나 내리 사선 의원인데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상임위에 와서 다른 의원들은 다 밥 먹자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만 밥 먹지 말자고 하니까 좀 서운한 거 아니 같아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어느 누구 의원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 먹은 의원들이 없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같은 안시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우리 통 크게 한번 하회하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로 혼밥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게 성명서까지 이게 완전 엽기적인 성명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서는 밥 안 먹는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이런 걸로. 아니, 의원님. 네. 파트너인 저도 국민의당에서 그 문제로 성명서 보도자료 낸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이야기니까 쏙 들었겠죠. 밥 안 사준 거 가지고. 내일 제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내일 2시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오셔서 통 크게 하회하시고. 네, 그만 얘기하시고. 예. 제가 오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오산 출신 안민석을 우습게 알면은 오산이에요. 참, 무리한 개그를 막 던지시고. 아니, 근데 혼밥 말고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국정감사할 때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팩트 체크.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팩트 체크를 저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국정교과서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2016년 10월 14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전날에 문체부 감사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해 토픽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은 사실이 아니고 반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연결된 사안, K스포츠,
미르재단, 이화여대, 정경련 모금, 차은택. 그러니까 박근혜 정책 기조는 비판했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게 맞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요즘 좀 뜨니까 공장장도 지금 그쪽으로 줄 서는 건가요? 아니 사실이 이렇다고요. 사실이. 모든 진실은 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최순실이가 농단을 부린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혼자 최순실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게 끝나지 않은 전쟁, 여기에 역사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님. 네. 오늘 왜 사실상 해명하는 입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거론해가지고는 결론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디스를 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는 부분. 내일 저희가 적절치 않아요. 내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저희가 새로운 코너 만들거든요. 거기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또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너무 작년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을 어떻게 합니까? 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람이 그리로 왔어요? 제가 여기 같이 방송을 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 제가 부자 몸조심해라고 몇 번 제가 타일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종착역인 줄 아셨겠지만은 결코 종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데 대선이 이제 시작이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적 야당 지지층 플러스 이 안희정의 연정론이 쌍끌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기획이다. 네. 그러면은 안희정이 2등하는 후보였지만은 이 분명히 대연정론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거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결론은 뭡니까? 안희정 지사 경선 결과 이후에 드롭하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가 네. 그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많은 얘기고요. 문재인 본인에게 간 거는 20%밖에 안 돼요. 뭐 수치는 뭐 조금씩 분사금마다 다르긴 한데 더 많이 간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왜 같은 당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졌으면은 그 지지층의 표를 지지층을 왜 문재인이가 못 가져가 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2년 그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마이웨이 외치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왜?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김성태 의원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당인데. 뭐가 달라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연대 단일화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이 금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으로서 근본적으로 안 먹어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순실당과 바른당이 이 위장이혼한 상태에서 이 대사를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유승민 후보에게 광야에 홀로 버티는 이 외로운 시간 이거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완주하게 되면은 빚잔치 우려가 있어요. 선거 비용을 감당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른정당 정당 보조금이 한 60억 나올 거거든요. 후원금 맥시멈이 50억이에요.
펀드 모아봤자 얼마큼 모아지겠습니까? 이 100억 정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몰 텐트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 이러고 어떻게 보면 명문적으로도 영호남의 그런 케미가 될 수가 있고 아마 호남 쪽에서도 안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는 좀 용인할 거예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의원님 분석으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하거나 연대한다는 말씀. 그거는 박지원과 김무성 두 분이 그런 조합을 만들 것일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빅텐트는 순실당하고 같이 한다는 건데 이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순실당 이제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순실당 제가 효과도 다 했어요. 그 명칭이. 예. 안철수는 순실당하고 손잡는 순간 자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 국민들 더 잘 알아요. 정치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신에 1대1 구도를 안철수는 끊임없이 만들면서 보수표를 유인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런 정치공학적인 꼼수로는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시대 정신은 그만하시고요. 이제 알겠고요. 적폐청산이에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가 이번 대선은 먹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예. 단일화나 아니면 연대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도. 여기서는 저는 보세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예. 이게 뭐 거의 매주 내지는 매일 심지어 조속으로 지금 입장이 바뀌거든요. 조속으로 입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 순실이당하고 또 뭐 이장 이혼했고 곧 합칠 거라는데 오늘은 이제 봐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뜨니까 또 국민의당하고 이거는 또 후보 단일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제 사고 체제가 워낙 간단치가 않아요. 지난주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의 이 메시지 전달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와닿합니다. 와닿하죠. 예. 딱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후보는 분명히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네. 그렇게 천명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네. 지금 이 조기 대선 정국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분 분노를 삭히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치열한 우리 후보들의 검증 결과로서 이렇게 투표에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유승민 후보는 언제 그런 그 계기를 잡아서 치고 올라갑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이 되면 나아질 거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말이 좀 꼬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예. 바른정당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수혜자의 입장이 완주하고 독주돼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결코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이렇습니다. 저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입니다. 가장 목적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극자 극우를 배제하고 멀리하고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두텁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안희정 현상, 안철수 현상도 그런 것이죠. 막 그렇다면은 저희 바른정당도 어떤 진보 보수의 뻘레임을 넘어서 진정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책임 정당으로서의 이번 대선에서의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론 그게 아까 후보도 완주라 그랬고 네. 그게 국민의 뜻이 문재인 그럼 단일화 없이 완주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기조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혜자로서의 그냥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정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라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저희 바른정당에게 올바른 또 역사적 소명을 부여할 그 거고. 역사적 소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 소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좀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이미 오늘 여러분들 일간지 한번 보세요. 사자구도에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는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단일화하는 건가요? 그분 좀 더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단일화하면은 자유한국당 쪽과 합니까? 국민의당 쪽과 합니까? 저희들은 아직 어느 당하고도 단일화를 목표로 가지고 결코 대선 후보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뭔가 역사적 소명이 오면은 요 소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죠. 대선이 지금 이제 30일 남았는데도 저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일각의 박쥐정당이라는 비난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작이야.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후보들 상대 중에서 남을 폐마하고 말이야, 디스해가지고 지난주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에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패한 기득권을 심판하는 거거든. 이번 선거는 99%의 일반 백성들이 1%의 부패한 기득권을 심판하는 그 선거예요. 이 시대정신, 적폐청산의 정신을 어느 후보가 잘 가지고 있느냐, 이 후보에게 표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간절함이 지금 배어 있어요. 이분이 발성 연습해서 목소리까지 지금 변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안희정 표를 흡수를 했어요. 또 한편에 문재인 독주 견제하는 심리가 깔려서 안철수가 지금 상승을 타고 있지만은 안철수에게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사면론에 불 지펴가지고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또 난리 피우게 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일이나 하고 시대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불의대 정의의 프레임으로 공치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문제는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불의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죠. 안철수의 불의는 문재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쪽의 불의는 안철수가 아닌데 안철수의 불의는 문재인이다. 그렇죠. 그게 문제고.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저쪽에서는 문재인이 거꾸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문재인이 문제죠. 공장장도 어떻게 보면 문제는 안철수가 아니라 문제는 문재인인데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 정말 부패한 두 시대의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죠. 안민석 의원, 안희정 의원, 요즘 안철수, 그냥 안씨가 다네, 그냥 보니까. 그런데. 사만.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처음에는 좋게,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좋은 이야기를 쭉,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좀 자락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게 바로 안민석 의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예? 예? 전쟁이 끝나야. 김성태 의원님이 유난히 안철수 후보 올라가니까 오늘 기고만장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정신이 결여된 후보가 대통령 보세요. 대선 대권을 쏘은 자가 없어요. 본인이 내일 출판 기념회 책까지 지금 들고 와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하지만 전쟁은 끝나야. 김호중 공장장 내일 평화가 오는 것이죠. 거기를 공장장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이야기 또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네. 예? 주진우 기자는 출연해가지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왜 맨날 말이야. 저는 못 갑니다. 끊임없는 상대에 대한 이런 편견과 또 폐마 그리고 내일 무시. 김호준 총수 출판 기념회 안 오면은 저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이 방송 스튜디오 제가 안 나옵니다. 네. 안민석 의원 본인 세상 공짜가 어디서 제가 여기 나오려면 아침에 오산서 5시 일어나야 돼요.
김우준 총수 저 공장장하고 의리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하고 있는데 왜 책장상에 그렇게 자꾸 함몰되고 있어요. 저기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하는 겁니까? 연대나 뭔가 하는 거죠 지금. 정치가 생물인데 예? 아까 저 그랬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의 지금 지향점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 완주가 기본 원칙이나 유승민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마디로 수혜의 혜택만 가지고 엉깃결에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그 대상은 어느 누구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둘 중 완전 박쥐에 박쥐. 좀 그만하시고 남의 이야기할 때는 좀 들으세요. 오늘도 아마 안민석 의원께서 사모님께서는 방송에 가면 제발 근데 겸손하고 또 자중하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었죠. 뭐 혼나는 거야 뭐 제가 일상화 됐는데 사모님한테 혼나셨어요? 거는 몸에 뵀는데요. 25년 동안. 입장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선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과 연대. 이 방송은 500만이 다 듣거든요. 연대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 지금 왜 문재인 대표 대세론에 빨간불이 켜집니까? 같은 당 그 좋은 후보의 대연정론을 그렇게 짓밟고 무시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민석 의원이라도 겸손하게 해서 다시 그 떠나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민심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 주셔야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까? 반반입니까 현재는?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이야기 남은 정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발톱을 드러내는 거 남은 정도 국민의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톱을 드러냈다가 숨겼다, 드러냈다가 숨겼다. 지금 왜 후보가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있습니까? 심상정하고 심상정도 있고 뭐 김종인도 있고 많은데 왜? 예? 심상정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는 또 후보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라는 막아야 된다면서요. 문재인 후보를. 제가 전제가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수혜자의 입장만 가지고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라면은 우리 국민들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바른정당에게 그러시다가 오늘 박쥐가 아주 완전 만신창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제외하고 심상정 후보는 정치적으로 폭탄선언이에요. 진보 보수 심상정하고 서로 머니까 안 되고 자유한국당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민석 의원님 내가 한 말만 합시다. 5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민주당 경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215만이에요. 그 경선 선거인단에 도취돼 가지고 의원님 경선이요. 경선 선거인단에 도취돼 가지고 이 지지 세력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오만해진 그 자식 때문에 금방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잡히는데도 아직도 이 방송에서도 안민석 의원 자세가 문재인 후보의 자세랑 뭐가 달라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공장장이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손잡을 것인지 홍준표하고 손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국민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후보죠, 이제. 후보. 한 분밖에 안 남는데. 김종인 후보하고 손잡는다고 바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문재인 당선을.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나요? 국민 대통합의 시대에 사실상 작년 4.13 총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기득권을 항유하고 누려온 그러니까 진보라는 보수의 이런 진영 프레임 가지고 사실상 과거 새누리당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이요. 새누리당 민주당 그건 5, 60년 해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치 청산하자는 게 작년 4.13 총선의 민의예요. 그 결과 그 민의를 갖다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또 이번 조기 대선판까지 만들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기득권의 그런 부패 정치에 청산을 가져가지 못한 이 기득권 정치에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시선이
계속 집중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가진 경쟁력으로 지지를 끌어올리는 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를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지지자들도 끌어갔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도 끌어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들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띄워줬어요. 예. 띄워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칭찬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그걸 몰리는 경향이 또 생겼어요. 그것까지 더해진 건데 이거는 불만 없으십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저거를 유승민 후보가 몰아받았으면 우리도 지금 10%대가 됐을 텐데 최소한. 그런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우리 바른정당이 바보지. 아니죠. 몰아줘서 생긴 지지율이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몰아줍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누가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가 1차적인 이유예요. 그것도 맞고요. 예? 그래서 이른바 안엑시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에 이게 비민주당으로 보수 매체가 밀어준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민주당 내에 머물면서 문재인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이탈된 행상이 그게 안엑시트라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유가 TK 대구 경북과 50대 60대 이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지금 유입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맞는데 네. 그것을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알려면 언론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네. 그런 현상들을 보수 매체나 종편이 확 일시적으로 몰아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더 크게 되도록. 우리 공장장께서는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보수 언론이나 종편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이 계신데. 덕을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거 아니라고. 단정은 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도 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뜨니까 왜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 비전을 고민한 그런 흔적들에 대한 진정성이 자기 경쟁력이 있죠. 분명히. 국민들이 이만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자기 경쟁력인데 네. 이제 아마도 보수 매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승민, 홍준표의 경쟁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될 만한 후보로 확 밀어주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이제 야속하지 않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야속하죠. 말을 이제 속내가 그런 현상이 있다면은 야속하지만은 예.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수 언론이든 종편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합니다. 누가 요새. 기획 의도 주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마이웨이 외치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왜?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김성태 의원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당인데. 뭐가 달라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연대 단일화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이 금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으로서 근본적으로 안 먹어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순실당과 바른당이 이 위장이혼한 상태에서 이 대사를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유승민 후보에게 광야에 홀로 버티는 이 외로운 시간 이거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완주하게 되면은 빚잔치 우려가 있어요. 선거 비용을 감당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른정당 정당 보조금이 한 60억 나올 거거든요. 후원금 맥시멈이 50억이에요.
펀드 모아봤자 얼마큼 모아지겠습니까? 이 100억 정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몰 텐트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 이러고 어떻게 보면 명문적으로도 영호남의 그런 케미가 될 수가 있고 아마 호남 쪽에서도 안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는 좀 용인할 거예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의원님 부속으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하거나 연대한다는 말씀. 그거는 박지원과 김무성 두 분이 그런 조합을 만들 것일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빅텐트는 순실당하고 같이 한다는 건데 이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순실당 이제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순실당 제가 효과도 다 했어요. 그 명칭이. 예. 안철수는 순실당하고 손잡는 순간 자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 국민들 더 잘 알아요. 정치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신에 1대1 구도를 안철수는 끊임없이 만들면서 보수표를 유인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런 정치공학적인 꼼수로는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시대 정신은 그만하시고요. 이제 알겠고요. 적폐청산이에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가 이번 대선은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예. 단일화나 아니면 연대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도. 여기서는 저는 보세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예. 이게 뭐 거의 매주 내지는 매일 심지어 조속으로 지금 입장이 바뀌거든요. 조속으로 입장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 순실이당하고 또 뭐 위장 이혼했고 곧 합칠 거라는데 오늘은 이제 봐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뜨니까 또 국민의당하고 이거는 또 후보 단일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제 사고 체제가 워낙 간단치가 예, 않아요. 지난주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의 이 메시지 전달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와닿합니다. 와닿하죠. 예. 딱 읽힐 거예요. 그래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후보는 분명히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네. 그렇게 천명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예. 지금 이 조기 대선 정국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분 분노를 삭히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치열한 우리 후보들의 검증 결과로서 이렇게 투표에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유승민 후보는 언제 그런 그 계기를 잡아서 치고 올라갑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이 되면 나아질 거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말이 좀 꼬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예. 바른정당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수혜자의 입장이 완주하고 독주돼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결코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이렇습니다. 저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입니다. 가장 목적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극자 극우를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영어 제목도 지어주셨어요. Endless War. 앞에 더자가 들어가야지. 덧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The Endless Love에 착안하셔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영어 책 제목 이름을 The Endless War. 또 여기서 또 끝없는 책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두 분을 꼭 초청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시호.
근데 이제 장시호 씨는 네, 감옥이기 수감된, 때문에 네, 수감된 제가 데죠. 초대하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나 좀 용기 있게 최순실과 각 세워주면서 한 거에 대한 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제가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혼밥 논란으로 홀밥 논란. 불편한 관계였고 아주 지금 아주 각이 세게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거 아시죠? 자, 저희 그런데- 페널티 있다는 거. 그런데 네, 마이크가 내려가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네. 국민당에서 저에 대한 저격 논평을 했어요. 그래요? 제목이 아주 웃겨요. 해방 이후 이런 정당의 논평 제목은 처음 보는데요. 논평 제목이 안민석 의원, 안철수 전 대표 흠잡을 게 밥 사는 것밖에 없는가. 그럼 맞는 말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밥 안 샀다고 하는 거는 김성태 의원님이 저한테 놀린 건데요. 저는 밥 안 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밥 먹지 말고 소통하라는 그 제가 메시지를 바쁘셨겠죠 그때 이거 다른 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허위 사실이고요. 이번 비틀어줘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런다고. 밥 안 샀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된 거지. 혼자 밥 먹는다고. 아니 그렇게 이게 문제 저렇게 이제 제기된 김성태 겁니까? 의원님이 저의 진위를 아이, 왜곡을 한 건데요. 이 방송 청취자가 얼마나 근데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해명하세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대변을 시켜가지고 이런 성명하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성명서가 아니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크게 아니요 그냥 나하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날 문제를 그러니까 가지고 밥 같이 안 먹었다고 화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잖아요. 혼자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의원 전부 다한테도 안민석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교문이 아무도 안 생활을 먹고 같이 하면서 동료 의원인데 더군다나 내리 사선 의원인데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상임위에 와서 다른 끝나지 않은 전쟁 여기에 역사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님 오늘 왜 사실상 해명하는 입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거론해가지고는 결론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디스를 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는 부분. 내일 저희가 적절치 않아요. 내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저희가 새로운 코너 만들거든요. 거기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또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너무 작년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을 어떻게 합니까? 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람이 그리로 왔어요? 제가 여기 같이 방송을 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 제가 부자 몸조심해라고 몇 번 제가 타일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종착역인 줄 아셨겠지만은 결코 종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죠. 근데 대선이 이제 시작이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구도가 만들어준 지지율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적 야당 지지층 플러스 이 안희정의 연정론이 쌍끌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기획이다. 네. 그러면은 안희정이 2등하는 후보였지만은 이 분명히 대연정론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거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결론은 뭡니까? 안희정 지사 경선 결과 이후에 드롭하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가 네. 그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많은 얘기고요. 문재인 본인에게 간 거는 20%밖에 안 돼요. 뭐 수치는 그만큼 뭐 조금씩 분석마다 다르긴 한데 더 많이 간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왜 같은 당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졌으면은 그 지지층의 표를 지지층을 왜 문재인이가 못 가져가 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2년 그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은 다 밥 먹자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만 밥 먹지 말자고 하니까 좀 서운한 거 아니, 같아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어느 누구 의원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 먹은 의원들이 없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같은 안시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우리 통 크게 한번 하회하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부로 혼밥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게 성명서까지 이게 완전 엽기적인 성명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서는 밥아먹는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이런 걸로. 아니, 아내님. 네. 파트너인 저도 국민의당에서 그 문제로 성명서 보도자료 낸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이야기니까 썩 들었겠죠. 밥 안 사준 거 가지고. 내일 재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내일 2시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오셔서 통 크게 하회하시고. 네, 그만 얘기하시고. 예. 제가 오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오산 출신 안민석을 우습게 알면은 오산이에요. 참, 무리한 개그를 막 던지시고. 아니, 근데 혼밥 말고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국정감사할 때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팩트 체크.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팩트 체크를 저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국정교과서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2016년 10월 14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전날에 문체부 감사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해 토픽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은 사실이 아니고 반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연결된 사안, K스포츠, 미르재단, 이화여대, 정경련 모금, 차은택, 그러니까 박근혜 정책 기조는 비판했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게 맞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요즘 좀 뜨니까 공장장도 지금 그쪽으로 줄 서는 건가요? 아니 사실이 이렇다고요. 사실이. 모든 진실은 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최순실이가 농단을 부린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혼자 최순실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게